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곧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졸려가지고. 제가 지금 전국 시장 파악하는데 거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라인 강의 접수하고 있고요. 10월 30일 수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랑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방시장, 제가 오늘 영상 왜 준비하냐면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시장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보가 느리겠죠. 언론사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잘 안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대출 통제, 중지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지금 지방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이 전국장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주장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방시장 갈 길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었던 일이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살 사람들은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이 부분. 지금 왜 사냐? 지금 누가 집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 일부도 일어났고요. 지방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서울의 오피스텔이랑 빌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한국에 꽤 많이 일어날 건데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은 아닌데 제일 심할 거예요. 뭐냐면은요, 월세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일단 첫 번째로 찾는 방법은 거주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낮추는 게 아니에요. 월세로 사는 분들 중에 돈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번 시장의 특징인데 이번 시장에 월세 입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 전세 시장이 완전히 폭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월세 수요자로 바뀌면서 임대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랑 세금의 짜부가 되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해서 지금 월세 입자의 상당수가 예전에 전세 입자였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전세 입자랑 월세 입자는 전혀 달라요. 전세 입자는 집을 살 목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순수 월세 입자는 집을 사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강제로 월세로 보냈으니까 지금 월세 입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목돈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 가격 오른 데다가 대출금리가 2-3배 올랐으니까 실제로 내는 돈이 한 달에 80만 원 내던 사람이 150, 180 내니까 차라리 월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 월세를 내는 거랑 내가 특례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집을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부 지역은 집을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매가 가성비가 더 좋아도 안 사요. 솔직히 저라도 안 사요. 왜냐면 집을 샀는데 몇 천이 떨어지면은 이거 차라리 월세에 비해서 아꼈다고 생각한 돈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하락이 멈추는 지역들이 많아요. 공급이 있어도 미분양이 있어도 거의 바닥 지점이에요. 바닥이어도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만기가 다가왔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서울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세입자분을 구하는 게 편합니까? 국가에서 가만두는 분위기도 아니고. 현장을 나가보시면은 이 월세 낼 바에야 점점점이에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건을 살라 그러면 매물이 많아요. 왜냐면 다주택자 투자자 중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라봤자 한 1,500, 2,000, 3,000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이 맞으니까 몇 억씩 올라가지만 이 시장은 지금 1000단위로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겨우겨우 1000단위라고 하냐면은 그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세금 이자, 만약에 세입자분을 구하게 되면 그 기회비용이 만만하지 않아요. 몇 천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현상이 앞으로 줄어들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 더 이상 발생 안 하려면은 월세 가격이 잡혀야 됩니다. 월세 가격이 잡히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을 많이 하든가 다주택자가 늘어나던가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나면 됩니다. 현재 정권은 세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공급은 망했고 다주택자는 지금 사회적으로 쓰레기들입니다. 뭐 국민이 아니죠. 늘어나기 어렵죠. 그러면 전세 가격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안 잡히는 건 여러분도 아셨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포레온 입주할 때 포레온 자체 전세가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전처럼 투자 마인드로, 투자 방식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 한 채가 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리 준비가 돼 있거나. 돈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지요. 근데 날아갈 분들은 많이 날아갔으니까. 여기서만 봐도 전세를 놓을 사람들 중에서 날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체력이 약해서 급매나 급전세를 내놓을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집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사람도 줄어들었고, 이 상태에서 지금 과연 전세 공급을 늘리면서 전세가를 잡을 방법이 있느냐? 있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이제 안 할게요. 입 아파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왜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현 정부는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으면은 지난 정권을 이제 지지하던 분들이 이제 나한테 오지 않을까, 나도 이제 이쁨 좀 받지 않을까,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뭐 말지, 뭐 내 알 바 아닌데 뭐 난 따뜻한 집 가서 자면 되니까, 딱 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못 가죠. 어디로 갈까요? 월세로 간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는 지금 공급이 충분하지도 않고요, 가격이 싸지도 않고요, 월세를 싸게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전세로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겠죠. 지금까진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월세랑 매매랑 비교를 할 거예요. 야, 살 돈이 어딨냐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세를 고민하는 분들은 목돈이 있다고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매랑 월세랑 비교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면은 생각을 할 거예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 특례 대출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대출, 일반 대출 나오는데, 또는 나 현금이 많은데. 근데 보니까 가격이 이제 안 떨어져. 또는 가격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 근데 비싼 월세를 낼까?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매매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게 지방시장에서도 일어날 일이고 서울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하단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요. 천천히 사고 급매가 많으니까.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수도권이 죽었으니까 거래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7월달 피크 치고 줄었잖아요. 가격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야, 수도권이 이 꼴이면 지방시장은 박살이 났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전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유동성 시장으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집이 돈 되니까 막 사재 끼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다주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세입자분을 구해서 내가 뭔가 세팅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냥 적자 생존, 내 앞가름하는 시장인데,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마다.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약 포기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청약 포기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또 청약밖에 안 남아요. 어떠세요? 청약 경쟁률 100대 1 넘어가니까 현실이 되니까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야, 청약 경쟁률 20대 1? 뭐 되겠지. 왜냐면 이분은 20대 1을 뚫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회사 면접, 어떤 시험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로 뛰어넘은 건데, 20대 1이 만약에 무작위 추첨이면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무작위 랜덤으로 붙잖아요. 3대 1도 어려워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이 3명이 있는데
내가 딱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낮지가 않아요. 이게 33%잖아요. 안 높아요. 근데 100대 1?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을까요? 청약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청약 기다리는 동안에 뭘로 해야 돼요? 월세나 전세로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또 어떻게 건드리겠대요? 그 월세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느껴질 거예요. 월세 이거 뭐야? 나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내한테 이거 맞벌이 부탁을 해야 되나? 남자들 이거 죽어도 하기 싫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뭐 해외에 나가면은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게, 해외에 있는 남자들은 이기적이어가지고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맞벌이 해가지고 한 명이 번 돈으로 월세 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이 과정 거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박수치고 있어요. 이거 망조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여태까지 월세가 얼마나 저렴했는지 몇 년 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될 거니까. 이미 늦었어요. 더 웃긴 거는, 그렇다고 집주인이 월세로 큰 장사를 하느냐? 외국이랑 똑같아요. 세금 이자 내기 바빠요. 근데 사람들은 집주인이 돈만 안 벌면 되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매매란 초이스밖에 안 남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현 정권은 아마도 본인들의 임기 이내에만 안 터지면 그만이다란 태도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전 전혀 모르겠고, 이제는 사실은 시장에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장으로 가나 안 가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뭐 요번에 거래량이 좀 줄고 상승력이 약간 주춤하니까 이제 아니다? 이제 또 내려간다? 둔촌주공 입주기간에 꺾인다? 아니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다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번 시장은 하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시장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자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더 이상 따라잡을 엄두도 못 내는 시장이 될 거예요. 양극화의 꽃을 피우는 정권이 될 겁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되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중산층과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년째 만들고 있어요. 2년 남았고, 이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잘하면 15년 꽂을 겁니다. 15년에서 20년이면 전 거의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대단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만든 국가인데,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배 아픈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배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뭐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그렇게 뭐 나라 걱정, 젊은이 걱정, 깨시민인 척 절대 안 해요. 제 살 길을 찾아갈 거고, 함께 하시는 분들, 내 사람들 살 길을 찾아 나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전략을 잘 짜야 생존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지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적자 생존이 맞아요. 국가는, 지금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은행이나 정부는 여러분 인생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전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씩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